어느 날 아무 생각도 없이 무심결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대방은 자기 이름도 알고 있고 거래 은행도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직장이나 학교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서 판단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전화는 아예 받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말이죠. 자신이 자영업자라면 하루 종일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서 영업을 합니다. 외부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모르는 전화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결국 우리는 상대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황성문입니다. 오늘은 2023년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보고요.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은 최근에 행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2023년 보이스피싱은 예전부터 사용해왔던 홀치기 수법이 아닌 모르사냥식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1세대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는 홀치기 수법이란 원래는 낚시 용어인데요. 낚시를 마구잡이식으로 던져서 지나가던 물고기의 지느러미든 몸이든 아무 곳이나 걸리면 물고기를 건져내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구잡이로 수많은 전화를 걸어 재수없는 사람이 걸려들면 돈을 갈취하는 방법이지요. 이런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홀치기 수법은 이제 개콘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추억일 뿐입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은 소위 2세대 보이스피싱인 모르사냥을 합니다. 모르사냥 방식은 여러 명이 팀을 이루고 역할을 분담하여 사냥을 하는데요. 사냥감을 먼저 정해놓고 그 사냥감을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몰아넣어 잡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와 같이 모래사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 사냥꾼들은 먼저 불법으로 유통되는 신상 정보를 구입하여 그 안에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일단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SNS에서 추가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모아진 자료를 조합하여 소위 특정 대상자를 겨냥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은 이미 자신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자신의 올가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까지도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바로 자신을 겨냥한 사기꾼들의 모래사냥이 시작된 것이죠. 참으로 소름 돋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둘째로 알아야 할 점은 보이스피싱은 달콤한 말로 사람을 살살 속여 돈을 뜯어가는 사기라기보다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는 강도와 같은 협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화를 받게 되면 불과 2분 이내에 협박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범죄 피해가 이 순간에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시간으로 압박하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당신은 어떤 법정을 위반하였고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매 순간 새로운 내용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사무적이고 객관적인 어투로 시작하지만 상대의 발신은 어느새 강압적이고 위협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평생 경찰 수사 한번 받아본 적 없던 우리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공포에 당황하고 넋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을 협박이라고 보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셋째로 알아야 할 점은 보이스피싱 전화는 한번 받기만 하면 끊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일단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는 말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여 매 순간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질문, 새로운 상황으로 이끌어가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절대 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고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끝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자신의 돈은 은행에서 빠져나간 뒤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르사 형식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답은 보이스피싱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은 KBS 뉴스에서 방송된 6개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보이스피싱의 기본 틀을 밝혀낸 것인데요. 이미 지난 동영상에서 상세하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은 사칭, 협박, 선택 강요, 그리고 갈취라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보이스피싱이건 알고리즘의 기본 틀은 같고요. 현장에 적용할 때마다 겉모습만 조금씩 달리하는 것이죠.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절대 감출 수 없는 두 개의 근본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약점들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첫 번째 약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는 것도 곧 가짜 신분이며 범죄 증거라고 내미는 서류도 모두 가짜이고 협박 내용들도 추잡하게 만들어진 가짜이며 마치 도와주는 척 내미는 제안들도 모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짜로 시작해서 가짜로 끝나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이 가짜들을 진짜인 것처럼 둔갑시키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당당하고 더 확실히 찬 말투로 우리를 압박하고 대화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가짜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기꾼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제안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맥을 끊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 제안은 바로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일처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기꾼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이 제안은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 진짜 경찰이나 검사처럼 행세하려면 대상자가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이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요. 그들은 타인을 사칭한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거부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게 만드는 제안인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제안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 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찾아오겠다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무실 건물에 있는 로비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사무실에서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상대를 사기꾼으로 단정하고 당당히 꾸짖어도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시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죠. 다만 그들의 강압적인 언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상대가 사무실에서 만날 수 없다는 대답을 듣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융감독원에 1332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생각 알고리즘의 두 번째 약점은 바로 시나리오 내용이 너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듣는다면 절대 속아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보이스피싱이 시도되는 도중에 우리를 철저히 고립시켜 다른 사람과 절대 대화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전화 도중에 주변에 사람이 있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녹음을 해야 하는데 잡음이 들리면 안 된다거나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철저히 고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가 자신을 고립시키려 하거나 상대의 말이 너무 황당하거나 또는 자신이 범죄와 연루되었다고 언급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일단 의심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는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상의한 후 연락하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중요한 키워드는 변호사인데요. 그 이유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말은 거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적으로 그 누구도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꾼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타인과 그것도 변호사와 상의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의 정체가 바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사기꾼들에게 당당하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이스피싱 시도는 끝난 것이죠. 다만 강압적인 언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대가 변호사의 도움을 방해하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융감독원에 1332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은 회사 면접과도 같아서 자신이 준비한 질문은 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준비가 구체적일수록 현실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이 들면 변호사와 찾아가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는 보이스피싱의 대처 방법인 3개의 키워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그리고 찾아가면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 문장만 떠올릴 수 있다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모리사 양식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보이스피싱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